안녕하십니까, 심정섭입니다. 오늘은 우리 좌구산에 왔는데 같이 와서 운동도 하고 또 여러가지 자녀 교육에 관련된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있는데요. 한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받아서 그것도 공통된 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좀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섯 살 네. 6살인데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승부근성이 굉장히 있고 성취 동기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수영도 하고 싶고 또 뭐 미술도 배우고 싶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회를 주고 그래도 뭐 한 해 많이, 그다음에 다음부터 안 간다 뭐 이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싶고 뭐든지 그 안에서 또 성과도 내고 싶고 상도 받고 싶고 그런 욕심이 너무 많은데, 우선 조금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좀 가끔 커피도 쏟기도 하고 좀 그게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적으로도 또 멀고 비용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균형을 잡아서 지금 아이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고민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영재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도 같은 고민에 빠지거든요. 애가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그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책을 읽거나 뭐 그런 수준에서도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냥 쭉쭉 막 이렇게 치고 나가고, 또 이제 그런 걸 아무래도 그런 몰입 능력하고 승부근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얘를 좀 다른 또래에 비해서 또 그럴 수도 있죠. 최근에도 하나 비슷한 상담을 받았는데 또래 친구들하고는 얘기가 안 된대요. 약간 그 자기랑 좀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하나 좀 찾아달라고, 책을 한 권씩 일주일에 읽고 토론하고 싶은데 우리 반 아이들은 노느라고 바빠서 자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평적인 어떤 친구 관계도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그냥 책 보게 되고, 이런 어떤 또 너무 이렇게 좀 앞서 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균적인 것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나 너무 뒤처지는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로서 내가 뭘 해줘야 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지금 팔로업 해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우선 제가 좀 자주 말하는 그 유태인 자녀교육적인 원리에서 하면, 그 엄마 아빠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확실히 하고 있다면, 나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 있지만 그 한두 개 좀 못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하다가 좀 무리가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가지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드린 대로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거나 같이 하는 그런 어떤 루틴이 있고, 또 명절이 굉장히 자주 돌아와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안식일에 가서 뭐 수영을 배운다거나 뭐 피아노를 배운다거나 미술을 배운다거나 이걸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주어진 6일 내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하는 거는 포기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엄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의 건강, 그 다음에 또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남는 시간들을 이용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너가 하고 싶은 게 지금 5가지인데 하루는 24시간밖에 없는데 그걸 5가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하고 싶은 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좀 습관을 갖도록 하고, 또 다른 거는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번 달 3달은 뭐 1, 2, 3번을 해보고 다음 달에는 4, 5번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좀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 그게 뭐냐?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제 그게 철학과 신념인 거죠. 철학과 가치관과 신념, 그 부분이 확실히 서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타협이나 혼동이 오지 않겠죠. 그 부분을 먼저 딱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들 중에서 우리가, 그럼 시간이 또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 한정된 시간 가운데 유치원 갔다 와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걸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대화들을 좀 많이 하나하나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비용과 경제적인 측면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너무 어리기는 하지만, 그 전에도 이제 다른 아이들 뭐 학원 보내줘 뭐 하고 그러면 제가 요즘 많이 권하는 게, 학원 비용을 전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째박째박 이렇게 다
보내주고 그냥 하는 것보다 네. 그런 약간 좀 간절함과 결핍을 좀 주기 위해서 네. 너가 그 학원에 가려면 지금 한 달 그 수강료가 한 20만 원이야. 근데 그거 굉장히 사실 큰 비용이고 또 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또 우리 가게에서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보내주기는 쉽지는 않거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너가 정말 가고 싶으면 엄마가 지금부터 용돈을 주거나 아니면 네가 뭐 심부름을 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줄 텐데 그게 한 어느 정도 모이면 네. 20만 원 중에서 그렇게 해서 너가 2만 원을 모으면 나머지 90%를 엄마 아빠가 지원을 해줘서 너가 몇 달 동안 다니게 해줄게. 그 다니는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되고 네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도 인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스스로도 이제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들을 지금부터 해볼 수가 있겠죠. 네. 6살 좀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건 굉장히 성숙한 어떤 그 플래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주도적인 플래닝을 이때부터 집에서 자연스럽게 시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훈련을 하는 계기를 좀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그 주제인데,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모 중학교인데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한 중학교고 외고나 특목고도 굉장히 많이 보내는 중학교인데 거기서도 최상위권인 학생이에요. 네. 최상위권인 학생이고 그 영어 토론 동아리도 인도하고 굉장히 그걸 잘해요. 그래서 네. 서울의 최상위 명문 외고를 지금 목표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후에는 국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 집안도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행복한 고민이고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 싫어할 텐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얘가. 그 시험에서 지기 싫어서. 네네. 그래서 너무 어머니께서 약간 너무 저러다가 약간 쓰러지거나 번아웃 네.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싶은 생각. 체력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너무 욕심이 좀 과하기 때문에 네. 지기 싫어하고 또 한 번 그런 본인이 어떤 굉장히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학생을 한번 이겨보고 난 다음서도 그 자리를 내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어디 이제 놀러 가고 어디 주말에 어디 가자고 그래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가서 그 공부를 해야 되고 동아리 뭘 해야 되고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제가 이번에 블로그에도 한 꼭지를 좀 썼는데 네.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책 얘기를 하면서 네.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읽어주는 조금 안식일 식탁이나 가정식탁 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지기 싫어서 네. 아니면 내 부끄러움을 좀 감추기 위해서 네.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동기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기본적으로 외제적 동기예요. 네. 그 외제적 동기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네. 그 성과를 이룬 다음에도 그게 그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의 왜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똑똑한 애들 많고 트레이닝이 많이 되는데 영재고 과거에 가기 위해서 너무 진을 빼는 공부를 많이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진을 빼는 공부를 하는 엄청난 동기가 내가 이 연구를 해서 인류사에 기여를 하고 뭐 어떤 그런 이제 동기가 네, 아니라 네, 맞아요. 지기 싫어하는 거고 그 특목고라고 하는 타이틀을 엄마한테 네. 주고 싶은 거고 나도 그 프라이드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아니 어린애가 무슨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하는 애가 있겠느냐. 제가 한 꼭지에도 썼지만 잭 안드레카라고 네. 췌장암 진단기를 만든 미국의 고등학생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는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너무 체스도 가르쳐줘서 좋았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췌장암 진단받고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는데 이런 허무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췌장암은 왜 걸리고 그 진단기를 왜 못 만드는가?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학생이 과학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가지고 고등학생 때 이 췌장암 진단기를 만들어냈어요. 그 진단기가 그 이전 거에 비해서 처리 속도는 진단 속도는 200배나 빠르고 가격은 거의 몇 불에 불과한 진단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자기의 스토리라든지 그동안 연구 성과를 해서 이 학생이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하고자 하는 저희가 있을 때 그런 대화도 좀 나눠보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거 왜 하려고 그러니? 네.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가만히 그냥 재밌어서요. 너가 정말 좋고 재밌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오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여하고 내가 쓸모 있는 존재구나라는 그런 걸 알게 되면 더 큰 그 동기 수준이라든지 네. 지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인정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무슨 명문외고에 지원하려고 네. 그러는 그 학생한테도 약간 그런 좀 코칭을 나중에 이제 언제 한번 만나기도 할 텐데,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고 몇 가지 사례를 가르쳐 줬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수준에서의 그 탑3 대학에 가서 로스쿨에 가고 그런다. 그러면은 문제지를 열심히 풀고 나만의 공부를 그렇게 해서 경쟁을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길이겠죠. 네. 근데 뭐 우리 만약에 국제 변호사가 되려면은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차피 그럼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일이나 뭐 하버드나 이런 명문 로스쿨 같은 데에 나중에 어드미션이나 아니면 그런 대학에서 그거 말고 또 이제 국제 정치 쪽에 관심 있으면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그 조지 워싱턴 대 같은 데를 한번 목표를 해볼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의 학생들을 뽑아주는 기준은, 요즘 문제가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많고 막 그렇지만은, 거기서 뽑아주는 기준은 이미 SAT나 토플 점수는 굉장히 상위권인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 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약간 감동이 있는, 또 이 학생을 뽑았을 때 좀 이타적인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학생들을 사실 뽑아주거든요. 제 블로그에서도 그 전에 한 꼭지 썼는데, 스토리 교육 사례로 강화도에 있는 한 섬 소녀가 하버드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간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학생이 대원외고를 거쳐서 그렇게 갔는데, 네. 근데 이 학생이 썼던 그 에세이가 네. 제목이 두 개의 에세이를 썼는데, 하나는 아일랜드 걸, 섬소녀라고 네. 하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Tears in the Rain 이었어요. 빗속에서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에세이 제목이었는데, 아일랜드 걸은 뭐냐면 이 여학생이 강화도 섬소녀예요. 네. 근데 그 중학교에서 초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니까 전교 1등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계속 고등학교도 이제 강화도에 있는 여고를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평생 그냥 여기서 강화도에서 20년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끔찍한 거야. 자기는 좀 더 큰 도전을 좀 해보고 싶고, 서울에도 나가고 싶고, 세계로 나가고 싶고, 뭐 이런 좀 마음에 책도 읽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 있는데, 강화도에서만 이렇게 있으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대원외고를 지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강화도에 있는 그 유명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대. 너 거기 가서 진짜 중간 이하 성적을 하고 원어브댐이 되느니 우리 학교에 오면 정말 서울대 지역우수자 전형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인재를 놓치기 싫은 아주 좋은 사실 그런 지역 교육자적인 마인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그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고 대원외고에 갔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성적이 내신이 너무 안 좋게 좀 나오는 거죠. 다른 아이들이 다 보니까 아빠가 외교관이고 의사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 이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진짜 평범한 가정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해외 유학반에 들어갔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호텔 경영을 전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코넬 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그걸 목표로 해서 토플도 공부하고 SAT 시험도 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미국에 있는 대학을 어드미션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토플하고 에세이 점수로 봐서.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대원외고에서 했던 포트폴리오들, 그런 이제 학생부에 들어갈 내용들, 에세이에 들어갈 내용들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잘 해두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이제 학비인 거예요. 1년에 뭐 거의 뭐 3, 4만 불 되는 뭐 그런 학비고, 4년을 다니면 거의 2억에 가까이 생활비까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집안에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좀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지금 학생이 아이디어를 내고 좀 도전을 해봤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코넬대 호텔 경영학과를 나온
호텔 사장님들의 그 이력이나 그런 걸 다 찾아내고 또 우리나라의 주요한 호텔, 뭐 네.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든지 신라 호텔이라든지 이런 호텔 CEO들한테 다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진짜 들이대 정신이 되는 거죠. 이 대단한 어떤 도전 정신과 네. 성취 의지가 있는 학생인 거죠, 사실. 네. 그렇게 해서 다 메일을 보냈더니 회신이 좀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고 그런데 네. 대부분의 회신이 뭐였냐면은 정말 너의 진짜 도전과 용기가 대단하다. 좀 잘 되길 바란다. 근데 굳이 학부 때 코넬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 네네. 학부에서 뭐 유현진 선수를 생각해봐라. 우리나라 KBO 리그에서 충분히 다 시즌을 뛰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느 인정을 받고 또 메이저리그에 가서 잘하지 않느냐. 네. 또 우선은 지금 너 성적으로 해서는 충분히 탑3 대학 뭐 갈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경영학 같은 걸 전공을 하고 대학원 석박사로 코넬 대학을 가든지 그런 명문 그 호텔리어가 될 수 있는 그런 호텔 경영학과를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조언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데 그렇죠. 그게 전개가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인터컨티넨탈 호텔인가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텔 사장님이 한번 만나주겠다고 그 메일이 왔어요. 오. 너무 진짜 반가운 마음. 그분도 네. 코넬 대학교 출신이야 또. 그래서 또 코넬 대학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면담을 해줬대요. 네. 그래서 너 진짜 대단하다.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건데 근데 결론이 또 그 결론인 거야. 근데 굳이 지금부터 학부 때부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갈 필요는 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번 좀 서운하겠지만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본 다음에 또 다른 이 길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조언을 해주고 해서 또 만나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서 왔는데 밖에 나오니까 비가 내리고 있더래요. 추적추적. 그래서 막 이게 빗물과 함께 갑자기 그냥 왈칵하는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비는 내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뭐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게 제목이 Tears in the Rain이에요. 빗속에서의 눈물. 근데 그걸 그 두 에세이를 갖고 그다음에 SAT 성적하고 해서 코넬대도 넣고 듀크대도 넣고 뭐 하버드도 넣고 한 7, 8개 대학을 신청서를 넣었어요. 네. 근데 이제 몇몇 대학은 네가 장학금도 신청하고 그래. 근데 너가 장학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너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통보가 나온 데도 있고. 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졌는데 한 대학이 붙었어요. 그 대학이 하버드예요. 4년제 전액 장학금. 그래서 저는 이걸 뭔가 상위권 레벨에서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도 약간 권면했던 게 뭐냐면 가난한 나라에서의 봉사체험이나 네. 가난한 나라에서의 고생체험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지금 이 학생은 너무 상위권 레벨에서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스펙이나 그런 건 굉장히 많아. 네. 뭐 수상이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경시대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 너무 많은데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그런 고생한 가운데 진짜 눈물을 흘려보고 좌절을 해보고 이런 기억이 별로 없는 거야.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네. 이런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높은 동기부여로 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탑3 대학을 가는 데는 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수 있어도 이게 글로벌 인재가 되는 데까지는 사실 좀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높은 목표를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하나 소개해준 학생이 오중빈 학생이라고 네. 그 Chasing Possibilities라고 하는 영어 책을 쓴 그 학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어머님이 오소희 작가님인가 굉장히 유명한 네. 그 오지 탐험 여행가예요. 그래서 아들 3살 때 이 아이를 데리고 뭐 라오스, 페루, 터키, 선진국은 아니고 이런 데만 다닌 거예요. 그런 데를 다니면서 이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웠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어린아이들에서 바이올린을 켜주고 그리고 좀 축구를 해주고 네. 같이 놀아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지금도 블로그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발런 트래블링이라고 발런티어 플러스 트래블링 발리에 있는 고아원을 도와줘요. 방학 때마다 팀을 이뤄서 몇몇 가정을 가는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를 기부하면 된다. 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서 우리 고아원 아이들한테 줄 거야. 그럼 그 재능. 저는 가서 미술을 가르쳐 줄 거예요. 애들한테. 저는 아이들한테 가서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각각의 재능들을 가지고 네. 있는 사람들, 가정들을 모아서 네. 같이 발리에 있는 고아원에 봉사를 가는 거예요. 아, 그거를 지금 고등학생이 그걸 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럼 그랬던 경험들, 자기가 또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그래서 영어로 읽고 쓸 뿐만 아니라 책을 쓸 줄 아는 저기가 됐거든요. 네. 그 책을 3권 냈어요. Chasing Possibilities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요즘에 이제 학종에 대한 부정적인 거는 뭐 부모가 다 해줬다, 네. 스펙을 만들어줬다 그러고, 이거는 뭐 부모가 해준 거는 오지 여행을 같이 가준 것밖에 없어요. 네.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본인이 다니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이올린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제가 입시지휘에서도 썼지만 지금의 제도들에 대해서 뭐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지금 사실은 학종이라든지 이런 체제로 가는 게 지금처럼 오지선다의 문제 정답 하나만 있는 교육으로 미래가 대비 안 된다는 건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구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학벌 체제 내에서 구현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놔도 학부로 어디에 나왔느냐에 서열에 매어지고 그거의 인맥이 중요하다는 뭐 이런 어떤 학벌 구조 사회에서는 대학이 다 평준화가 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포기할 거냐?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케이스들로 해서 우리 각 가정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런 뭐 스펙을 만들고 아이들이 소논문을 쓰고 뭐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게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나는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경험이고 또 이런 봉사활동을 해서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좀 고생을 해보고 결핍을 줘서 생각을 해보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주는 게 나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가정에서 알아서 해보자는 거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가정중심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실. 제도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뭐 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그 취지는 살려서 네. 우리 가정 내에서 또 우리 아이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상황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지혜를 모아보면 또 그 나름의 길이 있다는 거죠. 좀 요약을 해보면 좀 좋은 선한 동기부여.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에서 에너지 레벨을 0에서 1000까지 나눴는데 네. 200이 용기거든요. 네. 이 용기 이하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적인 동기부여예요. 누구를 복수하기 위해서,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지기 싫어서 이런 마음에서 생긴 어떤 거는 성취를 이루더라도 행복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얻어진 성공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멈출 수 없게. 네. 자기를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나게 하는 게 자기 파멸적인 길로 자꾸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단기간의 성취는 이룰 수 있지만 지속이 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사실은 성취 동기가 높은 아이들은 그 성취 동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마음들을 좀 읽어줄 필요가 있고 네. 그게 또 부정적인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라든지 복수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저기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 마음 챙김을 좀 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더 플러스적인 가치에서 네. 누구를 도와줄 수 있고 너가 너무 기쁘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즐겁고 그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또 플러스적인 동기부여 요소로 갈 수 있다는 걸 좀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인데 그런 성취 동기가 굉장히 높고 막 그 입시라든지 시험에서의 점수 떨어지는 거 굉장히 막 불안하고 뭐 그런 학생들이라면 저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특목고를 가고 명문대를 가서 그러면 결국은 뭘까? 우리나라 입시 문제집 푸는 공부에서의 답은 그 대기업에 가는 그렇죠. 거죠. 회사원에 가서 남들이 해주는 일, 시키는 일들을 잘하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일 수도 있거든. 네. 근데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사실은 본인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서도 오래 할 수 있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있어서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집 푸는 교육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서 간다면 나도 즐겁고 지치지 않고 또 오래 할 수 있으면서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또 목표 설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런 좀 다른 시야를 네. 좀 눈앞에 있는 당장의 그런 어떤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 이거를 좀 뛰어넘는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는 목표를 좀 이런 길도 있다라는 거를 결국은 이제 아이가 선택하는 문제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런 상담을 해줘도 결국은 아이들은 그 학교로 가고 싶어해요. 뭐 특별한 중학교, 특별한 고등학교,
뭐 또 인정받는 대학교 그런 욕구가 우리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쩔 형성되는 수 것 없는 같아요. 것 같아요. 서열이라든지 뭐 네. 학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네. 뭐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이 부러워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네, 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갔어요. 뭐 어디 뭐 무슨 대학을 갔어요. 뭐 이런 네. 모습들이니까 아 이게 인정받는 거구나. 다들 엄마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구나. 아빠를 이런 부분에서 사실 벗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가끔가다 이제 아까도 우리 좀 얘기도 나왔지만은 한 초등학교 사교육비를 좀 아껴서 네.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나 5, 6학년 때 네. 가난한 나라에도 한번 가보고 네. 또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가보고 워싱턴 DC에도 가보고 네. 그래서 이런 정도 글로벌 레벨에서의 또 인재들 음. 이런 사람들은 본인도 실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공감하는 능력 네. 앞으로 점점 강조되는 게 그런 공감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 오늘도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다 인공지능에서 대체된다고 그러는데 바텐더 같은 직업들은 대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칵테일 같은 거 만드는 건 이미 다 로봇이 해줄 수 있대요. 네. 지금 어떻게 해서 뭐에 비율을 섞고 뭐에 비율을 섞고 어떻게 잘 쉐이크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나온다.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겠죠. 더 잘할 수 네. 있어요. 더 그 고객의 취향에 맞게 술을 딱 그 칵테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그 로봇 바가 잘 안 된대요. 그걸 사람들이 그 칵테일 바에 가고 싶으면 바텐더하고 얘기하고 그 그렇죠. 퍼포먼스를 보고 네. 눈앞에서 그거를 같이 체험하고 공감하고 이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칵테일 제품만 딸랑 이렇게 좋게 나온 걸 별로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될 영역이 이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핵심 가치는 국영수를 잘하고 문제지를 풀고 어떤 지적인 성취란 이런 건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거,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거 이런 능력들이 사실 더 중요한 가치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좀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좀 더 그런 좀 플러스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끌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빠져듭니다. 우리 또 다른 또 많은 비슷한 고민들 하시는 가정들 이런 이제 고민을 나누고 그러면 다른 엄마들은 아유 팔자 좋은 소리다 진짜 네, 맞아요. 자식 잘 둬가지고 네. 우리 애는 안 한다고 그래서 걱정이고 네. 하고 싶은 게 없다고 그래서 뭐 걱정이고 그러는데 그게 왜 걱정이냐고 네, 맞아요. 시키는 대로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데 네. 또 그 안에서도 또 다른 고민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아이 성향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아이와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해도 엄마가 싫어하지 않겠지?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겠지? 엄마가 짜증내지 않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통의 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한두 시간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 24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얘기 못했으면 어제 말이야 어제 사실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또 토요일 날 아침에도 얘기할 수 있고 네. 또 토요일 날 저녁에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시간이 좀 충분히 이렇게 있으니까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좀 표현은 또 다를 나가는데 그걸 수정할 시간이라든지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부모님이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안심이 되면서 네. 또 그런 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런 소통의 장들과 시간들을 만드는 거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네.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하고 이때 뭐를 하고 뭐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그 뿌리가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좀 실천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 지금 좌구산인데 아주 좋습니다. 언제 한번 또 이런 데 오셔서 같이 오늘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운동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는 모임을 좀 해보면 어떨까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우리 진행이 되면 블로그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또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